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담할 때 이 얘기를 잠깐 들은 학생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전체 범위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왔구나,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구나, 전체 중에 몇 % 정도 공부했구나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파트를 2월달까지 다 끝냅니다. 2월달까지 다 끝내놓고 나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50%만 자기 걸로 만들어도 성공한 거라.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겪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채 30%도 만들지 못합니다. 암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전시가 파트에서 외워야 되는 기본 고전시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고대가요, 신라한가, 고려가요, 조선시가 이 4개의 좌표점이 있는데 고3이 될 때까지 이 단순한 4개의 흐름조차도 기억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지. 학원만 왔다 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다. 오케이? 제일 먼저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성적을 꼬라박는 것도 여러분들이야. 왜 어떻게 성적을 만드느냐, 어떻게 꼬라박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똑같은 수업 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어떤 학생들은 내신은 기본이고 모의고사에서조차도 100점을 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내신 5등급, 모의고사 5등급 이런 애들도 있더란 말이야. 선생님, 쟤는 원래 잘해요. 중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잘했던 애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걔들만큼 막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을 다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선생님, 쟤들은 원래 잘해요. 쟤는 중학교 때도 잘했어요. 라는 이유로 걔들하고 나의 거리를 갖다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지 알겠지? 우리는 그런 애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다닐 때 이 공부를 자기 글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범위를 알자. 범위를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오래도록 해봐서 알지만 수학 공부의 체계가 뭐야? 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수한, 수투, 수상, 수학, 미분, 적분, 확통, 집합, 함수, 방정식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내가 어디까지 진도를 해 나가고 있는가, 어느 파트까지 끝냈는가 하는 것들, 수학에 대한 범위 개념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런데 국어에 대해서는 국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국어 어떤 세부 영역들이 있고 그 세부 영역들 중에서 내가 얼만큼 해왔는가를 파악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국어의 전체 틀거리, 이 전체 틀거리를 머릿속에 담아두자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시간 날 때 공부할 때 이거를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연습장에 써가면서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공부해? 집중 안 되고 공부하기 싫고 혹은 자기 전에 그냥 뒤적뒤적거리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대한 구조를 다 알고 있지. 현관에 딱 들어갔을 때 엄마 아빠 방이 어디 있고 내 방이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주방이 어디 있고 다 압니다. 다 알죠? 자, 들어가다가 거실에서 양말을 하나 주웠는데 엄마가 빨래 건조대에서 널다가 흘렸나봐. 양말을 하나 딱 주웠는데 이게 보니까 아빠 양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양말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나? 베란다로 가겠어? 주방으로 가겠어? 어디로 갑니까? 아빠 방에 가서 아빠 방 옷장 서랍에다가 넣으면 되겠지요. 무슨 얘기가 있어? 거실에서 또 내 양말을 하나 주웠어. 내 양말을 주웠으면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 내 방으로 가서 내 방 옷장에 있는 양말 수납 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어떤 거를 하나 딱 주워들었을 때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안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바로 뭐야? 국어에서 문제가 딱 나왔는데 문제를 하나 주워들었어. 이 문제가 어느 방에 어떤 서랍칸에 들어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게 뭐야? 개념입니다. 그게 체계고요. 그래서 국어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3개의 방이 있습니다. 국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선택방, 독서방, 문학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선택방을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가구가 화법과 작문이라는 가구가 하나 있고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가구가 하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다 다르겠지. 만약에 얘가 책장이면 책이 들어있을 것이고 얘가 옷장이면 옷이 들어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책장에다가 옷을 집어넣지는 않겠지? 자, 그럼 우리 공부 방법은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수납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내용물들을 공부해 갈 겁니다. 예비고 과정에서. 알겠지? 언어와 매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해됐습니까? 선택방에는 그래서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여러분들이 선택은 언제 하는데? 1학년 때는 전부 다 합니다. 1학년 때는 화법, 작문, 언어 매체를 다 배웁니다. 공통국어. 2학년 하면 어떻게 해? 2학년 2학기에 나는 화법, 작문 할래? 나는 언어 매체 할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구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나를 버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독서라는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잡다한 창가고 어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가구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소품들이 놓여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방에 있는 그 소품들, 장식품들 생각해봐봐. 내가 정말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또는 진짜 저거는 내가 버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것도 있겠지. 바로 이 독서에는 정말 내가 쉬운 것도 있고 이거 버릴 수 없어서 갖고 가는 것도 있고 성적에 따라 고3이 되면 이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성적에 따라서 나는 다 갖고 갈 능력이 돼. 내 머리는 커. 그래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다 들고 가야 되겠지. 그런데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내 역량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이 중에 버릴 거를 골라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목표는 어디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들고 가는 거. 이게 목표다. 그 다음 문학이라는 문 방문을 딱 열어보면 이 문학이라는 방은 좀 복잡합니다. 문학이라는 방이 제일 큰 방인데 요거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서랍장이 하나 들어있더란 얘기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점 아닙니까? 뭘 기준으로 해?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 뭐야? 대답을 해라. 모르나? 아나? 모르나? 개화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 1894년부터 1910년까지를 우리가 이 시기를 개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화라는 말은 꽃이 핀다는 뜻이겠지. 펜 딱 들고 적어야 됩니다. 개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듯이 아주 화려하게 변화 무쌍한 시기다. 여러분들 봄날을 생각해 봐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산에 막 온갖 꽃들이 피고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저쪽 산에 또 다른 꽃들이 피고 있고 하얀 꽃, 노란 꽃, 흰 꽃, 붉은 꽃 온갖 색깔의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봄날의 풍경을 보면 어때? 하루하루가 놀랍습니다. 우와, 어이구 예뻐, 브라보, 서프라이즈, 와우, 언빌리버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봄날의 풍경을 날마다 각기 다르게 즐길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요 시기가 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만 지면 캄캄해가지고 도로에 사람들이, 길가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다녔는데 이제는 밤에 뭐가 들어와?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밤에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낮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음악 소리 들려오고 네온사인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마차들, 소와 말이 끌고 다니던 이 조선 도로에 자동차라고 하는 커다란 쇳덩어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집채만한 기차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굉음을 내면서 그럼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거 보면서 기차 구경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항 같은 데 어쩌다 가면 비행기 구경하는 게 신기하잖아. 그 당시 사람들은 기차 구경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기찻길 근처에 가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와 언제 온다 이럴 정도로 기차에 환호하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때 당시에 서울 한양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20km야. 시속 20km 정도면 자전거보다 늦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이 풍경이 얼마나 나날이 변해가겠어. 그죠? 그래서 요 시기를 그렇게 봄날이 꽃이 피듯이 변화무쌍하게 변했다 해서 개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15년 정도. 오케이? 1894년은 뭐 했던 거고? 뭐 했던 시기야? 가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요 시기까지 약 15년을 우리가 개화기라고 하는데, 이 개화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고전시대, 즉 고전문학은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언제까지를, 조선시대 말까지를 고전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현대문학은 언제까지야? 개화기 문학.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이때를 현대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지아쌤하고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를 한 겁니다. 문학 방문을 처음 열고 들어간 거지. 문학 방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가지고 우생님이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 들어가 보니까 고전문학 방으로 들어갔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을 처음 열어준 게, 첫 서랍장을 열어준 게 고전운문이라는 서랍장을 딱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 고대 가요라고 하는 내용물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구경을 시켜준 거지. 이해됐지? 정업사까지를 구경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고전운문이라는 서랍장에는 4개의 서랍장이 들어있는 거야. 처음에 고대 가요 서랍장을 딱 열어보면 정업사,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이 4개의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4개의 물건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꺼내보고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막 할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거고, 자,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안내하느냐? 현대문학, 문학방을 열고 들어와 있는데, 문학방을 열고 들어온 것 중에서 현대문학 안에 있는 서랍장을 딱 연 거야.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장 앞에 간 거야. 이 현대문학 장 앞에 가서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서랍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열어보일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의 국어라고 하는 커다란 하우스 안에 어떤 방들이 있고, 그 방, 각각의 방에 내가 어떤 서랍장을 지금 하나씩 꺼내볼 거냐. 우리는 그래서 2월까지 이 국어라고 하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방들과 서랍장에 있는 내용물들을 일일이 확인할 거야. 알겠죠? 그럼 2월까지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내신 수업을 학교들마다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가겠는데,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은 다 다릅니다. 그럼 내가 이 학교에서 국어를 딱 배울 때 첫 단원이 소설이네? 그러면 그때 차쌤하고 어느 방 서랍장을 열었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책 있잖아. 우리 개념책, 그 개념책에 다 정리해 놓을 겁니다. 그럼 그 개념책을 펼쳐서 요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들이 어떤 거였던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겠지? 그 기록한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